아노비스는 구영신 중에서 디오를 만나기 전에 조타로에게 가장 큰 치명상을 입힌 정통파 스탠드다. 다른 타 구영신들과 달리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스탠드인데 본인의 힘으로 디오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의 부하가 되어 복종하게 된다. 이처럼 디오에게 복종하여 본인의 스탠드 능력도 누군가를 복종시키는 것인데 검 안에 깃든 자신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검을 뽑으면 아노비스가 검을 사용하라고 속삭이는데 이렇게 아노비스에게 마음이 지배당해 스탠드가 그의 몸을 통제하게 된다. 이 스탠드의 능력은 폴나레프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검이 옷에 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베어버린 것인데 정작 조타로와 싸울 때는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향상된 게 아닌 폴나레프의 검술 실력이라고 작가는 말했다. 허나 이러한 능력보다 아누비스의 진짜 무서운 능력은 상대의 공격을 기억한 후에 반격하는 것이다. 이 기억들은 하나씩 누적되어 두 번째나 세 번째 대결까지 기억하여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또한 칼집에서 누가 칼을 뽑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3명의 성인 남성이 힘껏 잡아당겨도 꿈쩍하지 않았고 심지어 여러 마리의 쥐를 통제해서 이동할 수 있었다. 아누비스는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상대의 기술을 파악하고 같은 기술에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자신감도 갖고 있다. 그래서 대결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휘두르라고 부추기며 공격성을 발휘하는데 정작 다른 디오의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유리할 때 기뻐했다가 허를 찔려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졌다. 게다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전 으시시했던 무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작스럽게 우물쭈물하고 코믹한 모습을 보여줘 구영신의 명예가 타로 카드들만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초보 칼잡이를 달인으로 만들어주었고 이발사를 검객으로 만들었으며 폴나레프에게 이도류를 선사했던 아누비스는 결국 나일강 바닥으로 떨어져 저점을 찍었다. 코인이야 뭐야. 테렌스 T 다비는 코와 턱, 이마에 평행봉 타투를 한 제이 다비의 동생이다. 카이로에 있는 디오의 저택에 거주하며 디오의 집사 역할을 하는 그는 조타로 일행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눈 1등 공신인데 첫 만남에서 스타 플래티나의 주먹을 가볍게 피해서 조타로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게 깜짝 트릭쇼를 보여준 뒤 본인이 데려간 조타로 조셉 카큐인에게 비디오 게임으로 영혼을 건 도박을 제안한다. 같은 핏줄이라서 그런지 도박 근성도 어디가지 못했는데 형과 달리 컬렉션을 인형으로 모으는 것을 좋아했다. 첫 번째 도박에서 카큐인이 마음속으로 패배를 인정해서 인형으로 변하자 긴장감이 맴돌아서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이 파괴당해서 테렌스 다비는 쫄았는지 스타 플래티나에게 오라러시를 쳐맞고 재기불능당했다. 끼야. 그의 스탠드 아툼씨는 다비가 상대의 마음을 읽어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 능력을 가진 인간형으로 분류된 스탠드다. 또 다른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관찰하여 의도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데 읽히는 사람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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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no no no의 대답을 하게 만들어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즉 말의 yes or no에 따라 신체 온도의 색깔이 변하고 동시에 여러 명도 관찰이 가능하다. 작가는 아툼신부터 스탠드에 하트를 더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점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사부에서 또라를 쓰는 스탠드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다. 원상복귀 집사로서 테렌스 다비는 다소 공손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비춰지며 상대의 도발에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런 보여진 겉모습과는 달리 한때 본인의 여자친구를 넘보려고 했던 제이 다비를 신나게 때린 놈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넘보려고 했던 놈이 잘못한 건지 어쨌든 머저리 형제인 건 틀림없다. 그는 스탠드 능력 덕분에 형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제이 다비와 달리 도박꾼으로서의 긍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조타로의 옆질문에 어버버거리다가 스탠드 능력이 까발려져 버렸고 차분했던 첫 등장 때와는 다르게 멍청함이 들통났다. 차라리 평소에 멍청하더라도 중요 순간에 똑똑한 게 훨씬 나은 나란차에서 혼자서는 반쪽짜리 능력인 오잉고는 동생 보잉고와 함께 조스타 일행을 암살하기 위해 등장했다. 동생의 능력으로 아스완 시내에 조타로 일행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언을 실행하기 위해 찻집에 들어가 홍차의 독을 타서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러나 조금씩 예언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 그는 오렌지 폭탄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시도했으나 탈출에 실패해서 결국 조타로로 위장한 채 차에 갇혔다. 조타로가 갖고 있던 개인기를 따라한다거나 횡설수설한 말들로 폴나레프와 조셉의 의심을 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좌석에 있던 두 머저리는 끝까지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예언이 적중할 수 있었지만 정작 조타로의 모습으로 변장했던 게 본인이라 그 예언은 다른 의미로 적중했다. 크눔시는 오잉고의 스탠드다. 능력은 다른 사람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전투력이 전혀 없는 스탠드로 의심받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갈 때 유용하다. 크눔시는 외모, 키, 몸무게, 냄새, 그리고 목소리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위장하기 위해 얼굴을 점토처럼 빚어내어 바꿀 수 있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지만 조타로의 모자와 어울리도록 자신의 머리를 바꿀 수 있었다. 작가는 크눔을 만들기 전에 불이나 물과 같은 다양한 공격만을 생각했었다고 했는데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바꾼 것이라 한다. 오잉고는 기본적으로 악한 캐릭터지만 다른 구영신들에 비해 더욱더 비겁하고 치사한데 본인보다 약자들을 괴롭힐 정도로 옹졸해서
앞에서 일반인을 손쉽게 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디오를 섬기는 지가 제일 나쁜 놈이면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라 하며 동생에게 조언해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다. 맞냐? 본인보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며 등장한 알레시는 먼지걸레를 닮은 기이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다. 사람을 외모에 따라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변태 같은 안경에 변태 같은 옷 센스를 자랑한 그는 폴나레프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상대가 본인보다 키가 작아지면 그냥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갖고 있어서인지 작아진 폴나레프를 개무시했다가 코에 꼬챙이질을 당했다. 하지만 이딴 놈에게도 운이 있는 건지 폴나레프를 구해준 여자를 악의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폴나레프는 진짜 긴박한 상황에 도달했다. 게다가 조타로도 스탠 능력에 걸려서 작아지자 약자 멸시를 시도했지만 결국 어렸을 때부터 한 성깔했던 조타로에게 꼴 좋게 의도터졌다. 꼴 좋다? 그의 스탠드 세트는 공격 능력이 없는 약한 스탠드지만 알레시보다 상대를 작고 약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세트는 알레시의 그림자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을 모두 모방할 수 있다. 알레시의 그림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밟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빠른 속도로 어려진다. 이때 대상의 정신도 같이 퇴행하여 어른이었을 때 알았던 것들이 전부 막연한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 알레시는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 싸우는 비겁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굴욕감을 주는 것을 극도로 즐기는데 자신의 일에 대한 묘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무방비 상태의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며 행동의 연민이나 양심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쥐어주라는 말처럼 알레시는 강약약강의 성격인데 정작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조타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성격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병신. 이전에 설명한 오인고의 동생으로서 구형신에서 어른이 아닌 유일한 아이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때만큼은 100%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며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토트신의 예언을 보여주며 동료들을 지지하는 역할만 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예언은 둘 다 성공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같이 다녔던 오인고와 호로스가 조바심으로 인해 100%는 존재하지 않았다. 토트신은 이집트 지혜의 신으로 스테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만화책 형태를 나타내는데 스테느술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능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이 책은 대부분 빈 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페이지가 채워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몇 분 앞까지 예측할 수 있게 보여준다. 그림이 불완전하고 나레이션 텍스트가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토트신이 예측하는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어린 소년이지만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긴 하지만 입을 닫고 있는 것을 선호했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종종 어두운 모습도 나타났는데 조스타 일행이 죽는다는 생각에 형과 낄낄거려 이 정도면 작아진다니 시급하다. 형과 있을 때는 편안했지만 그와 떨어진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꼈는데 형의 패배에 대한 복수를 혼자서 하겠다고 맹세하여 조스타 일행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더욱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호로스가 패배하여 다짐했던 복수는 한순간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나가던 이 길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은 몇 분 만에 싹 사라졌다. 끝났다.